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킬러 웨비나 진행자 김상인입니다.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크롬 브라우저 활용 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그리고 저의 개인 이메일 주소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내용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으로 이제 전화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전화로 어떤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내용이 누락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은 네, 이메일로 문의 내용을 주실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대강 다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내용은 일단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메일 초대장에 있는 내용과 같고 1번 업무에 유용한 단축키 소개부터 시작해서 2번 북마크 관리, 3번 크롬 어플리케이션 모음, 4번 기타 팁, 공유, 자율 질의 응답 시간까지 갖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이고요. 보통 진행되던 수업에 비해서 약 10분 정도 빨리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럼 1번 업무에 유용한 단축키 소개부터 시작하고 이 내용을 시작으로 전체 웨비나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초대장이죠. 자, 네킬러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킬러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구글 TV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굉장히 또 저희가 올려드렸던 크롬 TV라던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활용 TV라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보시면 아래쪽에 알아두면 유용한 구글 크롬 단축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한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새 창 열기부터 시작하면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컨트롤 N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새 창이 뜨고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창이 아닌 새로운 탭이 뜹니다. 자, 확인하셨죠? 그리고 자, 현재 탭을 닫기는 컨트롤 W입니다. 컨트롤 T를 눌렀다 컨트롤 W를 누르면 새 탭이 열렸다 닫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T, W, T, W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수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수로 어떤 탭을 닫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내용 클릭을 하다가 실수로 닫아버렸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컨트롤 T가 아닌 컨트롤 Shift T 컨트롤 T에 Shift를 추가해서 누르시면 그 전에 본인이 실수로 닫았던 이 탭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탭을 바로 직전에 닫은 탭이라 그러면 이 탭을 다시 열 수 있고 또 한 번 컨트롤 쉬프트 T를 누르면 또 그 전에 열었던 이런 탭을 또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컨트롤 T가 아닌 컨트롤 쉬프트 T를 누르면 약간 실행 취소처럼 그 전에 자기가 닫았던 탭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자, 새 창 열기 컨트롤 N을 눌렀다가 컨트롤 쉬프트 W를 누르면 새 창이 닫히죠. 자, 현재 창, 새 창 열기, 현재 창 닫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탭 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자, 1, 2, 3, 4, 5 자, 이렇게 숫자를 클릭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마우스에는 다 휠이 있죠. 가운데 휠이 있는데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롤을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하시면 자, 화면을 자연스럽게 확대했다 축소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 단축키를 모르신다면 여기 설정 버튼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으시고도 자, 컨트롤 휠만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면 화면을 켰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실 때 보통 이렇게 크롬 단축키 도움말이라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바로 새로운 탭이나 창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기존에 작업하던 그 내용을 조금 잃게 되거나 다시 뒤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 컨트롤을 누르고 이 링크를 누르시면 새로운 탭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방금 제가 그냥 눌렀던 것과 차이점이 보이시죠? 새로운 탭으로 열려서 기존에 본인이 작업하고 있던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 컨트롤이 아닌 쉬프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아예 새 창으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새 창으로 떴습니다.
자, 이 창을 끄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컨트롤 링크 클릭은 새 탭, 쉬프트 링크 클릭은 새 창을 띄우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그렇게 유용한 팁은 아닐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특정한 탭을 열고 여기 X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가운데 휠 버튼을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탭이 휠 클릭, 가운데 휠을 클릭하면 탭이 종료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강 구글 크롬 사용 시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단축키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단축키 소개 부분에서 소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알게 돼서 사용하게 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하면, 자, 새 탭을 열고 우측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후, 자, 검색 엔진 변경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 엔진 변경이란 건 뭐냐면, 자, 기존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킬러 구글 팁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 이 기본 검색창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네킬러 블로그 내용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특정한 파일을 항상 드라이브 이 화면에 가지 않고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우클릭을 하신 후 검색 엔진 변경을 누르시고, 자, 기본 검색 설정이 있고 기타 검색 엔진 설정이 있죠. 여기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새 검색 엔진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드라이브라고 입력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http로 시작하는 이 드라이브 검색값에 해당되는 이 URL을 집어넣습니다. 이 URL은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복사를 해드릴 거고요. 채팅창에 복사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설정 화면에서 검색 엔진 관리, 기타 검색 엔진, 구글 드라이브, 키워드 드라이브, 그리고 검색 URL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자, 제가 방금 키워드로 입력했던 이 드라이브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 여기 검색창에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측에 보면 탭을 눌러 구글 드라이브 검색이라고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키보드로 탭 버튼을 누르면 자, 검색창이 구글 드라이브 검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구글 네킬러 구글 팁이라고 치면, 자, 아까 그냥 쳤을 때는 그냥 구글 검색 화면에서 네킬러 구글 팁이 검색이 됐었죠. 이번에는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구글 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모든 파일을 검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화면으로 굳이 이동하지 않고도 이 화면 URL 창에서 바로 드라이브를 누르고 탭을 누르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 말고도 뭐 네이버라던가 테드, 유튜브 이런 기타 검색 엔진도 저의 엔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 네이버라고 입력을 했을 때 탭을 눌러 네이버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탭을 누르고 네이버 검색에서 네킬러를 검색하면, 자, 이렇게 네킬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크롬 이 URL 창을 이용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팁, 굉장히 사용하시기 유용한 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마크 소개, 변경된 UI 소개, 그리고 PC와 모바일 북마크 간의 연계 내용인데요. 자, 변경된 UI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북마크 이 화면 별표 자체나 기타 북마크 아니면 이 북마크 바 UI가 수정된 것은 아닌데, 얼마 전 수정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 여기 크롬 맞춤 설정 밑에요. 이 석삼 내용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시고, 자, 북마크, 네 번째 북마크에 가보시면 북마크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바뀐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북마크 관리자 부분이 싹 바뀌었는데요. 보시면은 북마크 바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고, 여기 보시면 북마크 바 소셜, 블로그, 뭐 프라이빗, HPR 이라고 제가 설정해둔 이런 북마크 바 폴더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제가 개별적으로 설정해둔 지메일 바로가기라던가 이건 구글이죠. 구글 바로가기, 지메일 바로가기, 캘린더 바로가기 등은 이렇게
전체 항목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항목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 여기 북마크 바에 있는 모든 폴더에 속하지 않은 일반 북마크 내용, 그리고 기타 북마크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 포함하는 게 자, 북마크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북마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타 북마크, 모바일 북마크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여기 있는 모든 북마크 내용, 기타 북마크, 모바일 북마크 내용이 모두 여기 전체 항목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폴더라는 폴더 기능도 생겼는데요. 이거는 다큐먼트,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구글의 로직별로 자 이렇게 뭐 다음으로 묶고 뭐 압구정 스테이크 이거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약간 구글의 로직에 따라 자동으로 묶이는 북마크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북마크를 쓰시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북마크 관리자를 이용하시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자 예를 들어서 네킬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됐죠. 구글 앱스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북마크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북마크를 여기서 별표를 클릭을 하시고 자 북마크에 추가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폴더에 추가 누르시고 북마크 바에 넣든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어떤 북마크 하는 폴더를 만드시고 싶다면 여기서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네킬러 웨비나라는 북마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로 추가하고 이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마크 관리자 이게 사실 UI가 바뀌면서 굉장히 깔끔해진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북마크 관리자랑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메뉴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 설정 가져오기는 뭐냐면 자, 익스플로러 같은 이런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죠. 여기서 인터넷 사용 기록이나 즐겨찾기 북마크, 저장된 비밀번호, 검색 엔진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그 전에 이 부분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PC와 모바일 북마크 간의 연계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모바일 북마크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서 모바일 북마크 내용이 있었죠. 모바일 북마크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크롬 앱에서도 아이디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팅에 그대로 또 나와 있는데요. 자 크롬을 클릭하시고 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확대를 하겠습니다. 크롬을 클릭하신 다음에 크롬이 뜨면 설정을 누르시고 크롬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본인의 회사 아이디든 지메일 아이디든 로그인을 하신 후 이렇게 모바일 북마크를 생성하신 다음에 밑에 별표를 누르시면 특정 페이지가 이렇게 북마크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북마크, 기타 북마크, 모바일 북마크라 해서 데스크톱으로 들어가 보면 저의 지금 데스크톱에 보이는 이 북마크 내용이랑 똑같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이런 블로그가 아니고 아이콘들이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크롬의 로그인이죠. 크롬의 로그인을 하심으로 인해서 자, 본인의 모바일 크롬과 데스크탑 크롬을 연결시켜서 북마크도 연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에서 저장한 북마크도 데스크탑에서 이용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서 저장한 북마크도 모바일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북마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죠. 크롬 어플리케이션 모음입니다. 자, 웹스토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부분인데요. 자, 크롬이라는 이 어떤 브라우저 툴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플랫폼 위에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매하거나 혹은 대부분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이 대부분이죠. 자, 앱을 클릭하신 다음 자, 웹스토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웹스토어를 클릭을 하시면 자, 크게 앱, 익스텐션, 그리고 테마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크롬에 적용할 수 있는 테마이고요. 예를 들면 뭐 레인드랍스 이런 걸 이렇게 누르면 자, Add to Chrome이라고 되어 있죠. Add to Chrome을 누르시면 본인의 크롬에 이 테마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앱이랑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차이점을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앱이랑 익스텐션의 차이점은 자, 앱은
예를 들어서 콜라베이트 앱을, 저희 네킬러 제품 중 하나죠. 콜라베이트 앱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앱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트 it이라는 버튼이 나오고 있죠. 플러스 버튼이 아닌 레이트 it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플리케이션은 앱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앱 서랍에서 보실 수 있는 앱 모음입니다. 그래서 크롬에 따로 이렇게 설치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우측에 보시면 자, 구글 URL 쇼트너라든가 행아웃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크롬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차이점 보이시나요? 콜라베이트는 앱 박스에 그냥 들어있는 앱이고 어플리케이션이고, 자, 우측에 이 익스텐션들은 말 그대로 크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익스텐션입니다. 다시 웹스토어로 들어가 보면, 자, 제가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My SMS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익스텐션이 있죠. 자, SMS 텍스트 프롬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특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께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저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고, 이거를 이제 기본 SMS 툴로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하시면, 굳이 이제 모바일에서 문자를 막 빠르게 치지 않으시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중요 문자 같은 것을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하시면,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보내시면 그 보낸 내용이 바로 모바일과 연동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런 SMS 연동 툴입니다. 저는 이거를 익스텐션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URL 쇼트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주소를 바로 이렇게 goo.gl로 시작하는 이 주소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피, 액션 버튼에서 카피를 누르시면, 자, 바로 복사가 됐고요. 여기서, 자, 컨트롤 V, 복사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고, 바로 긴 URL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제가 방금 보던 그 화면이 그대로 뜨고 있죠. 그래서 좀,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나 좀 이제 짧은 URL 주소를 자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URL 쇼트너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URL 쇼트너라고 치면 이렇게 익스텐션이 나오죠. 이 익스텐션을 깔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 놓은 URL도 있습니다. 익스텐션 구글 쇼트너죠. 자, 이 URL을 지금 채팅창에 입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입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입력해드릴 내용은 행아웃입니다. 행아웃은 여기서 행아웃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원클릭 뭐 구글 행아웃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글에서 만든 것들은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만든 만든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이 구글에서 제작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입력을 해드렸죠.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드렸는데,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URL을 클릭을 하시면 행아웃이라고 해서 from google.com이라고 나오죠. 구글에서 제작한 정식 제품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미 추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추가가 안 돼 있을 경우는 뭐 add to chrom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자, 이렇게 익스텐션 형태로 행아웃이 붙게 되고요. 이거는 일반 행아웃이랑 뭐가 다르냐면, 일반 행아웃에서는 자, 이렇게 구글 플러스나 이메일 화면에 접속이 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채팅창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가 꺼져 있을 때도, 자, 윈도우에 그대로 행아웃 익스텐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잘 나타나지 여기 나타나고 있죠. 행아웃이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윈도우에서 행아웃이라고 들어오게 돼서 윈도우의 기본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아웃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점이 크롬을 켜지 않았을 때 행아웃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익스텐션 하나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크롬에 접속해 있지 크롬을 켜놓으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유용한 익스텐션이고요. 그리고 콜라베이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콜라베이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주소가 있죠. 자, 지금 참여자분들 중에 혹시 콜라베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거를 이렇게 앱에 설치해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콜라베이트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포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포켓은 뭐냐면 어떤 기사 같은 내용이나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유용한 내용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마다 매번 북마크를 하고 북마크 관리를 하긴 좀 귀찮으실 수가 있는데, 자, 포켓이라는 이건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소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북마크 형태로, 굉장히 간단한 북마크 형태로 본인이 보고 있는 페이지를 저장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켓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익스텐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포켓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포켓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익스텐션도 나옵니다. 익스텐션은 뭐냐면 Save to Pocket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익스텐션 화면처럼 우측 상단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까 제가 구글 쇼트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클릭으로 이 페이지를 본인의 포켓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빠른 저장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하지 않다가 과거에 이용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아서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많은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앱이 굉장히 좀 유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번 업무에 유용한 단축키 소개부터 해서 북마크 관리, 어플리케이션 모음, 그리고 마지막 기타 팁 공유, 자유시리 응답 시간을 갖고 오늘 웨비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팁 공유 부분에서는 크롬 설정 화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설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동안에 어떤 오늘 진행되었던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타 구글 꼭 크롬이 아니더라도 구글 사용 중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채팅창에 질문 내용을 입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설정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정 화면 여기 있죠? 우측 상단에 설정 화면 들어가 보시면 자, 아래에서 5번째 설정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무거워지는 것은 익스텐션 때문인가요? 앱 때문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제가 물론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쿠키나 캐시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면 크롬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삭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기록에서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사용 정보 삭제라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든가 다운로드 기록, 쿠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삭제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비밀번호는 저장해놓고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잘 삭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양식 데이터도 저는 삭제하지 않고요. 호스팅된 앱 데이터라든가 콘텐츠 라이센스도 저는 잘 삭제하지 않는데 자, 인터넷 사용 기록, 다운로드 기록, 쿠키, 캐시 이 부분은 자주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브라우저를 무겁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익스텐션 플러그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크롬이라는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너무 무겁죠. 하여튼 그 위에 설치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그인과 비슷합니다. 네, 설정 부분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로그인이 있죠. 자, 로그인해서 고급 동기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글 화면에서 그냥 제 아이디를 로그인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 제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로그인은 어떻게 하냐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넷킬러라는 이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넷킬러라고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 전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로그인이 지금은 최초 로그인 상황이 아니라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크롬을 가장 최초에 켜시면은 로그인을 하고 크롬에도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통 뜨게 됩니다. 그때 크롬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본인의 크롬에 이 모든 북마크 내용이라던가
양식, 비밀번호 내용 같은 게 저장이 되기 시작하고, 자, 모바일에서도 크롬에서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모두 연동이 되겠죠. 모바일, PC 내용이 연동이 되고 그 동기화는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동기화 설정 부분이 보이시죠? 고급 동기화 설정을 보시면 자, 동기화를 대상을 선택하시면 앱이라던가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앱을 말하는 거겠죠. 확장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북마크, 자동 완성, 비밀번호 이런 내용을 선택하여서 폰과 본인의 휴대폰과 PC 간의 동기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룹 모양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자, 검색에서 검색 엔진 관리 부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드라이브라고 입력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것, 이런 검색 엔진 설정 부분이고요. 사용자는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넷킬러라는 회사 도메인도 이렇게 크롬에서 쓰고 있고, 다른 크롬에서는 자, 사용자 전환 버튼을 눌러보면 김상인이라는 또 이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완전 다르죠. 여기는 이제 북마크 설정도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제가 회사에서 쓰는 이 북마크와 개인 아이디, 지메일 아이디에서 쓰는 북마크가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제 개인 아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크롬을 아예 별개로 운영하시는 개념입니다. 크롬 1, 넷킬러 크롬, 김상인 크롬 이렇게 좀 지메일 계정과 회사 계정을 같이 쓰실 때 좀 혼돈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를 여러 명 등록해놓고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예 설정 자체를 다르게 유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동기화를 하실 때도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메일 계정, 본인의 회사 구글 앱스 계정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을 줄이고 그 지메일 계정과 회사 계정 간의 어떤 데이터가 섞이는 그런 현상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웹 콘텐츠 부분에 보시면 글꼴 맞춤 설정도 할 수가 있죠. 글꼴 맞춤 설정에서 만약에 그냥 굴림체나 도둠체 같은 어떤 전통적인 글씨체가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나눔 발음 고딕이라든지 본인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글씨체로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예쁜 글씨체로 크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